아니죠. 오늘 월드컵 8강 2경기 있고, 그리고 NBA 초안, 초안으로 가볍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입니다.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 일단은 브라질 쪽에서는 뭐 산드로 정도 불투명이고, 크로아티아는 이제 뭐 큰 전력 누수는 없는 상황에서 연장을 치르고 올라왔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와의 전반전에 게임이 터졌기 때문에 후반전에 조금 체력적인 안배나 교체 이런 걸 좀 많이 쓰면서 무난하게 올라왔고, 크로아티아는 상당한 고전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크로아티아가 조별 예선 때 보여준 수비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뭐 여타 다른 경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벨기에한테 좀 많이 두들겨 맞았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바르디올이나 이런 애들 쪽에서 수비는 괜찮은데 전체적인 수비가 좋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워. 특히나 브라질 상대잖아요. 이게 뭐 일본 정도 아시아 레벨이나 아니면 조금 공격이 떨어지는 팀들 상대로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확실히 공격 작업이 좋은 팀을 상대했을 때는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특히나 벨기에전도 후반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 좀 고전했었는데 일본과 연장 승부를 통해서 이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변이 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좀 낮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핸디나 오노바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오노바도 크로아티아가 득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도 있고, 솔직히 왜냐면 오바를 내면 브라질은 혼자 오바를 낼 가능성도 분명히, 혼자 오바를 내야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브라질이 수비 쪽이나 뒤쪽에서 밸런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크로아티아가 또 공격력이 약해요. 미드필드에서 볼 점유나 이런 부분은 강합니다만 전반에서 득점력이 약하고, 또 브라질 상대이기 때문에 점유 자체도 어느 정도 가져갈지 평소에 가져가던 것보다 훨씬 적게 가져갈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보면은 오바. 근데 1대0, 2대0도 가능성이 있어서 뭐 배당도 어쨌든 오바가 역배였으면 모르겠는데 정배잖아요. 크게 막 엄청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굳이 보면 오바 느낌이고, 핸디캡은 제가 볼 때는 8강이잖아요. 이게 한 16강 정도나 뭐 조별 예선에서 만났으면 마음 봤을 것 같은데 16강이기 때문에, 아니 8강 상당히 높은 무대이기 때문에 브라질도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크로아티아도 뭐 한 골 좀 빠르게 먹혔다고 뭐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브라질 상대로 그러기도 어렵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래도 햄모 배당 메리트 가능성은 솔직히 마인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높은 것 같긴 한데 배당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찍는다면 햄물을 찍을 것 같아요. 어차피 소액으로 간다 하면은 뭐 금액 높은 부분에서 그냥 승 찍거나 그런 느낌으로 가고, 아시겠죠? 여기까지고. 두 번째,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 상당히 이제 박빙의 매치입니다.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 아르헨티나가 어쨌든 사우디 상대로 주춤하면서 출발했던 아르헨티나와 생각보다는 좀 무난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온 네덜란드와의 경기죠. 아르헨티나 이제 호주 상대로 뭐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고, 네덜란드 역시도 미국 특유의 역습 축구를 바탕으로 순도 높은 결정력, 뭐 공격 작업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올라갔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르헨티나 안 진다고 봅니다. 다만 공격 쪽에서의 어떤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인 가능성보다는 햄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어쨌든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 역사상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고, 전체적인 결과 자체는 물론 퐁당퐁당이긴 했어요. 뭐 직전 경기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승부 차이 끝에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꺾고 올라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승부를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무승부를 본 거고요. 솔직히 무냐 승이냐 했을 때는 저는 승 쪽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역사가 있으니까, 무승부가 많이 뜬 역사가 있으니까 어쨌든 무승부무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네덜란드가 수비적으로 가져가면서 역습을 치는 과정에 있어서 둠프리스를 이제 사이드 쪽에, 작년만 해도 인터밀란에서 되게 못했는데 올 시즌 좀 괜찮더니 월드컵에 잘하네. 어쨌든 축으로 해가지고 빠른 스피드로 이제 역습을 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도 고전을 했고 그랬던 과정이 있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물론 실점 자체가
뭐 아예 없는 팀은 분명히 아닙니다. 직전 경기 호주 상대로도 실점이 있었고 뭐 사우디한테 2골도 줬었죠. 그랬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 뭐 사우디전 이후에 멕시코 상대 무실점, 폴란드 상대 무실점, 두 경기 다 크게 큰 실점 위기가 없었고 호주 상대 실점은 솔직히 개뽀로 골이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면 솔직히 키퍼가 막기 어렵죠. 굴절로 그냥 들어간 거고 사우디는 슈팅 2번 때려서 2골이야. 솔직히 사우디가 등에 이제 신을 업고서 경기를 했던 경기지 뭐 아르헨티나가 수비적으로 크게 불안하거나 그랬던 경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아르헨티나가 경기적으로 수비 쪽에서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 크게 노출한 게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네덜란드전은 이제 심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뒤쪽에서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수비 조직력이 그렇게 강한 팀도 아니고 해가지고 네덜란드 역습이 효과적이었다고는 하나 오늘 아르헨티나 상대로는 그 정도까지의 전방 쪽에서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좀 높고요. 기본적으로 점유율 자체도 아르헨티나가 좀 높게 가져가는 형국에서 역시나 메시의 한 방을 좀 노리는 형태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날 감독이 솔직히 토너먼트에서는 좀 무서워요. 리그에서는 뭐 별 볼 일 없고 맨유에서도 실패했었고 공교롭게도 디마리아랑 만났죠. 그 뭐야 디마리아가 인터뷰로 그랬잖아 예전에 맨유에 있을 때 바나라고 같이 사제지간이었으니까 사제지간이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디마리아가 내 인생 최고의 감독 아니 최악의 감독 바날이었다라고 인터뷰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오늘 매첩에 잡혀가지고 더 흥미로운 경기가 아닌가 싶고 어쨌든 결과 자체는 이렇게 봅니다. 무승부무 언더. 오버가 난다면 2대1 아르헨티나 승이거나 혹은 뭐 네덜란드가 2대1로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1대1 상황에서 한 골이 딱 들어가는 거니까 버저비터나 뭐 딱 들어가고 보통 치고받고 수비하거나 하다가 종료 시점 종료가 되거나 그런 사이즈에서는 뭐 네덜란드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오버가 뜰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사이즈 자체는 확률 자체는 요렇게 좀 되지 않을까 넘어가고요. 이제 누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안이다 보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샬롯도 뉴욕 패스고요. 첫 번째 인디애나 대 워싱턴 네 경기고요. 기본적으로 워싱턴은 이제 브래들리 빌이 빠져있고 포르징기스랑 벤치로 쓰고 있는 윌바튼이 GTD에 걸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인디애나도 지금 마일스 터너 최근에 잘해주고 있는 터너가 GTD에 떠있고 양팀의 GTD 내일 여부 확인이 중요해 보여서 사실 승패로서는 일단은 패스를 때리고요. 뭐 굳이 지금 찍는다면은 저는 워플 찍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워플 찍었다가 내일 포르징기스 빠지고 이러면 대참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뭐 가거나 내일 기준점 변동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패스를 때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기준점이 230이 넘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빌 빠진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 포르징기스도 빠질 가능성이 분명 있는 상태에서 벤치에서 그래도 득점이 어느 정도 담당해주는 윌바튼 같은 애들도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디애나도 어쨌든 터너의 GTD도 걸려있는 부분 특히나 워싱턴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어느 정도 비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두 팀이 일정이 되게 빡세요. 일정이 지금까지 되게 빡센 상황에서 어쨌든 야투적으로는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계속 달려야 되거든요. 계속 달려야 되는데 벌써 인디애나 12월에 4경기나 치렀고 그중에 이제 백투백도 있었고 워싱턴 같은 경우가 비교적 여유롭긴 합니다만 스코어로가 조금 빠진 부분 워싱턴이 힘을 냈을 때는 수비적으로 조금 힘을 내야 되는 오늘 경기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기준점이 어쨌든 높다. 저득점 브라질 승햄무 오바 이렇게 봤어요. 언더 보고요. 두 번째 올랜도 토론토가 이길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상자들이 어느덧 거의 다 돌아왔죠. 주전급에 있어서는 거의 다 복귀를 한 상황이고, 뭐 아치우아나 뭐 에르난 고메즈, 오토포터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올랜도는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올랜도가 물론 최근 직전 경기에서 그래도 클리퍼스를 연장 승부 끝에 이제 잡아내는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사실 클퍼가 자멸한 경기고, 토론토가 원정 경기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올랜도 상대로는 해볼만 하다. 근데 어쨌든 원정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핸디캡은 보지 않도록 하고요. 언더 보겠습니다. 또 220.5 언더. 올랜도의 공격 파괴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토론토 역시도 원정 경기에서의 좀 야투우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저득점이지 않을까. 근데 이건 솔직히 찍는다면 그냥 이거 찍는 게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배당도 뭐 1.1대도 아니고 1.2대잖아요. 넘어가고요. 요거 패스, 요거는 뭐 지금 당장 분석이 불가능하죠. 양팀 1옵션이 지금 걸려 있으니까 디어런 팍스와 도너반 미첼 뭐 걸려 있고 뭐 이런 상태여가지고 당장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 내일 GTD 뭐 뜨는 거 좀 보자고요. 세 번째 브루클린 대 애틀란타. 애틀란타가 일단 직전 경기 뉴욕 닉스를 상대로 완전 개똥 경기를 했어요. 개똥 경기를 했고, 역시나 티리언과의 감독 간의 좀 불화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고, 일단 그리고 디존테 모레이가 2, 3주 동안 또 아웃이 됐습니다. 여기 뭐 존 콜린스 빠져있고 디안드레 헌터 GTD 인 상황에서 브루클린이 어느덧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왔고, 이거 잘하면 왔다나베 뛸 수도 있어요. 원래 복귀 예정이 이 경기 아니면 다음 경기 사이즈여서 복귀 가능성도 어쨌든 있는 상황에서 어빙이나 듀란트를 기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사이즈인 것도 있고, 특히나 벤치 쪽에서 밀스 정도 빼고는 그래도 뭐 나머지 선수들이 어느 정도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브루클린의 약점이 높이잖아요. 골밑이 약점인데 카펠라가 상대를 골밑을 찢는 유형도 아니다. 이런 점 봤을 때 애틀란타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봤을 때 브루클린이 어렵지 않게 이겨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마인까지 보겠습니다. 물론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많이 좀 쫄리는 부분도 있는데 애틀란타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뭐 그리핀이나 이런 애들도 슛 안 들어가면 꽝이거든요. 직전 뉴욕 경기 마냥. 그런 좀 봤을 때 마인까지. 네 번째 재밌는 매치네. 필라델알. 일단은 AD랑 르브론은 직전 경기 토론토 원정에서 휴식을 좀 취했기 때문에, AD는 뭐 고열 그 관련도 있었죠. 독감인가 뭐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게브리엘이나 토스카노 정도만 이제 빠지는 것 같고, 어쨌든 아쉬워요. 게브리엘도 지금 최근에 AD의 백업으로서 되게 잘해주고 있었고, 토스카노도 뭐 에너지 레벨을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 필라 같은 경우도 벤치에 이제 슈터인 조지 디앙 빠져 있고, 뭐 데니얼 하우스나 멜튼 같은 이렇게 빠져 있어서 뉴욕 샬럿 패스고요. 뭐 그런 부분인데, 솔직히 좀 박빙이라고 보거든요. 필라도 어쨌든 하든이 복귀하긴 했는데 직전 경기를 봤을 때는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정상은 아니었고, 그래서 뭐 2점 야투에 대한 효율도 많이 떨어졌고, 수비적으로는 역시나 아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 랄이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사이즈는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레이커스 체력이에요. 체력. 계속되는 원정 경기나 아니면 일정 자체도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타이트하죠. 12월에 4경기나 치렀고 백투백 경기도 있었어요. 6일, 7일. 물론 이때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일정은 타이트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에이스인 르브론이나 AD가 이때 경기에 거의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D의 체력관이나 이거는 뭐 됐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조각들의 체력적인 부분, 에리커스가 어쨌든 또 작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 수비적으로 상당히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체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반면에 필라델피아 일정이 그냥 너무 좋긴 해요. 이거는 12월에 2경기밖에 안 했어. 레이커스 4경기를 했고 12월에. 그래서 상당히 홈이기도 하고, 이점 자체는 솔직히 필라델피아에 있긴 합니다만, 또 AD가 쉬고 나왔다라는 점, 르브론도 그렇고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랄프를 보고요. 근데 솔직히
사이즈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일 뭐 멜튼 나오고 뭐 데니얼하우스 주니어 나오고 하면은 좀 생각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득점을 좀 해줄 수 있는 뭐 AD나 뭐 이런 선수들이 일단 휴식을 취했던 부분도 있고, 나머지 조각들이 그래도 체력적으로 떨어진 부분 감안했을 때 필라델피아 공격 부분에서는 좀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엔비디아 어느 정도 볼륨 뽑아줄 거고, 최근에 해리스가 그래도 야투적으로 살아났다는 부분, 하든이 공격은 되고 수비가 안 되고요. 그래서 다득점까지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멤피스 대 디트로이트. 멤피스 마인 보고요. 오바 보겠습니다. 일단 멤피스도 좀 물론 여전히 데스먼드 베인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이오 윌리엄스가 돌아오자마자 괜찮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멤피스의 지난 시즌 강점이었던 뎁스, 모란트 빠져도 잘했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그런 뎁스적인 부분들, 특히나 프론트 코트 진에서의 뎁스 부분이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운영 자체가 탱킹 운영이에요. 직전 경기도 뭐 보얀 보그다노비치 그냥 바로 퇴장 먹었고, 선수들의 어떤 승리에 대한 의지보다는 발전, 그런 것들이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멤피스가 지금 흐름이 조금 오는 느낌이 있어서 좀 높긴 한데, 또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까지 장줄 아닐걸요? 장줄까지는 아닐걸요? 뉴올 때 풀어냈고, 직접 멤피스한테 이거 마인 아니었나? 장줄 아니에요? 뉴욕한테도 깨졌고, 이거 클블한테도 깨졌던 것 같은데. 장줄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맨마우. 뉴올 대 피닉스. 일단 뉴올리언스도 이게 GTD가 좀 중요한 게, 알바라도가 요즘 되게 잘해주거든요. 지난 시즌 어떤 하필 또 상대가 피닉스잖아. 피닉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였죠. 1라운드에서 이제 알바라도가 또 크리스포를 상당히 잘 묶었었던 그 활약을 바탕으로 올 시즌 기회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고, 마침 또 폴이 복귀한 시점에서 붙었는데 폴이 직전경기 엄청 못했어요. 컨디션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어서, 그 알바라도 나오면 다시 또 PTSD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잉그램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자이언 윌리엄슨이 최근에 미쳐 날뛰고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맥컬럼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 괜찮게 해주고 있어요. 맥컬럼 같은 경우는 슛이 너무 안 들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어쨌든 두 번 연짝으로 만납니다. 이거 오늘 붙고 이틀 후에 한 번, 내일 붙고 그리고 이틀 후에 한 번 또 붙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팀이 지금 서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1위 싸움이거든요. 요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알바라도 나오고 허브 존스만 있었어도 뉴올리언스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빠져 있는 부분에서 되게 지금 보기에는 솔직히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 허브 존스 빠진 것도 지금 좀 아쉬운 상황이고, 어쨌든 알바라도도 GTD에 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뉴올리언스 입장에서 벤치에서의 어떤 뎁스나, 물론 피닉스도 벤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경기긴 한데, 그래도 최근 페이스는 뉴올리언스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자이언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 흐름에서 지금 피닉스는 폴이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조금 더 폴 복귀하고 나서 더 안 되는 것 같아. 직전 경기 보스턴전에도 그냥 개쳐발렸고, 그런 좀 봤을 때 뉴올리언스 그리고 언더까지 류승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승원 개인적으로는 언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지금 볼 때는 초안으로서는 언더가 조금 더 끌리는 느낌의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일단은 GTD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콜리아 뭐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마카는 걸려 있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렵다. 이것도 일정적으로는 둘 다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타이트하지 않은 11월 말에 타이트했습니다만 12월 일정 자체는 두 팀 다 이제 두 경기밖에, 유탄 3경기,
어쨌든 초반에 백투백하고 그 이후에 푹 쉬고 이제 한 경기 하고 이제 또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체력 자체는 빵빵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전 둘 다 못 믿는 팀이어가지고 둘 다 배팅을 잘 안 해요. 그 승패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모르겠고요. 어노바는 굳이 보면 다득점. 굳이 보면 어쨌든 미네스타도 타운스가 빠진 이후에 템포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적당히 이제 앤서니 에드워즈가 또 잘해주고 있는 모습에서 유타가 특히나 뭐 앤서니 에드워즈를 크게 제어할 만한 사이즈는 또 없거든요. 물론 오늘 경기 어쨌든 유타의 빅맨진들이 조금 많은 상황에서 고베어가 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은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솔직히 승패도 모르겠고 어노바도 딱히 댈러스 대 미러키 이거는 글쎄요 기준점이 왜 이렇게 낮지? 왜 이렇게 낮죠 이거? 물론 해외도 비슷해요. 해외가 오히려 0.5가 더 낮은가? 해외 223인가? 그런데 제 생각에 이거 좀 낮은 것 같긴 하거든요. 223.5면은 뭐 애초에 그렇게 높은 기준점도 아닌데 이거 어쨌든 댈러스가 최근에 3점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나 팀아주가 확실히 살아나면서 댈러스의 팀 기조죠. 돈치치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3점 농구 하잖아요. 뭐 미드레인지나 이런 거는 거의 돈치치만 하거나 빅맨즈들 뭐 피켄롤 이런 거만 가끔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러키가 어쨌든 3점을 상대의 상점을 좀 강요하는 디펜스를 하는 드랍백 소비를 뭐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댈러스의 델 3이 갑자기 꺾이는 거 아니라면은 그래도 충분히 지금 직전 경기 특히나 도리안 페니 스미스도 3점이 좀 불이 붙은 감이 있어서 델 3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미러키 오펜스 자체도 미들턴이 어쨌든 복귀한 시점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하프코트 오펜스의 좀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고 있는 흐름에서 제 생각엔 다득점이 좀 괜찮아 보이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조금 어려운데 굳이 보면 댈러스 승부겠습니다. 굳이 보면 근데 안 찍는다는 마인드긴 해요. 댈러스인데 어쨌든 굳이 본다면은 돈치치가 미쳐있는 흐름이 분명하고 지금 댈러스가 초반에 슈터들의 슛감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초반에 근데 최근에 살아나면서 팀 성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잘 들어가요. 특히 팀아주가 한창 좋았을 때 모습으로 거의 복귀했을 정도로 지금 슛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는 흐름에서 붙어볼만 하다. 특히나 미러키가 어쨌든 서부 원정 까다로운 서부 원정에다 댈러스를 만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전할 만한 매치로 봅니다. 어쨌든 델승우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